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신영시장은 참 편안한 시장. 이런 이미지가 이제 탁 심어지면서 그 조금씩 양보한 것이 결국은 커다란 복을 불러오는 그런 시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예. 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회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? 그런데 아무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드시고 또 이렇게 그 대목만 되면 또 무슨 변이가 나타나고 이게 참 무슨 세상의 이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. 어제부터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. 그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이제 그 예산 지원하는 거를 굉장히 좀 겁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? 국간을 지켜야 되니까. 그래서 70만 원만 하자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 된다. 그냥 100만 원 하자.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또 그동안에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국민께 듣는다 첫 번째 순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100만 원 지원금이 어제부터 그 지원이 됐는데 신영시장은 지금 대략 몇 % 정도나 받으셨나요? 저희 수영장은 한 40%가 40%. 그 지원금이 작년 비례해서 카드 매출 올라가 버리니까 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상인 한쪽에서는 좀 돈들은 넣지만 좀 힘들을 좀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저도 이 얘기를 기사에서 보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하드 매출이 올라간 데는 지원이 안 된다. 그래서 상인들이 볼멘 소리가 있다.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분들을 더 이렇게 응원해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그리고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이제는 현금 거래에 기초한 것은 사실은 이게 데이터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도 좀 구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카드화가 이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좀 늦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신영시장은 좀 앞서가는 편입니다만 좀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현금 거래들이 많잖아요. 근데 카드로 점점점 바뀌기 때문에 매출이 는 걸로 잡히는 거예요. 실제 보면 그 카드 매출 전체로 금액을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늘으니까 늘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. 두 번째로는 그 손실 보상이라고 하잖아요.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비설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. 근데 결과적으로 지원은 몇만 원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굉장히 좀 실망하는 기색을 많이 나타냈습니다. 아직도 이 행정적인 부분이 좀 처리가 안 되고 있군요. 네. 네. 요번에 발상을 하나 바꿨던 게 있습니다. 작년에 지금 재난지원 관련해서 대출 나간 게 한 19조 나와 있어요. 19조를 다 정부가 사들이죠. 은행한테 만기 연장해달라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게 다 부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정부가 가지고 있고 연체 관리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. 그래야 은행도 대출을 편하게 합니다. 근데 은행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막고 있다가 정책금융을 내주면 사인이 두 개 섞여가 있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기 시작을 하면 좀 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건 박수 쳐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재정에서 지원하고 금융은 보완이 돼야 된다.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. 이거는. 그리고 관료들은 이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용우 의원님 같은 저런 전문가가 계속 나오셔서 이런 어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
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특히 이제 19조 대출을 정부가 사들이는 거 이거가 저는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실 제가 중기부 장관 하면서도 보면 부실 대출이 소상공인한테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이 19조 대출을 정부가 사들여서 그거를 천천히 갚으시면 되는 거죠. 그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.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율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영우 의원님께서 정말 그 지치지 않고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럼 지금까지 건의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이용선 의원이 말씀하신 카드 매출만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점점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서 이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다. 이 얘기고요. 손실보상, 영업의 손실보상할 때 구비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.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됩니다. 네. 저희가 어디 아프거나 무슨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하면 잘 먹잖아요.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나 디지털 전환하실 때 온라인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오는 서울 음식 먹는데 의류나 신발이나 이런 속옷 같은데 이런 업종들에서는 다 제외되잖아요. 그래서 이분들이 온라인에 입점하시면요 가장 또 힘드세요. 왜냐면 도매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과 디지털 할 때고 이런 사업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오셔도 그분들이 소외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군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모두 어려우니까 우선 먹는 거부터 급한 거부터 쓰는 거죠. 네.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얘기 안 들으면 정말 네.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실 게 그 아닌 분들이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 입점을 될 수 있고 그때 구독경제 있잖아요. 이런 소상공인들의 의류나 공산품을 구독경제에다 입히셔서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신다 그러면 오히려 음식보다도 이런 공산품을 전통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주신다 그 구독경제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플랫폼으로 공산품이 일부 이동하고 네.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뭐 쿠폰 같은 거 주면 사람들이 우선 급하니까 먹는 것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시선이 안 가고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 경제를 하면 어떻겠냐고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답까지 다 얘기하셨으니까 오히려 전통시장 관련된 그 구독경제를 의류나 뭐 공산품이나 이런 걸로 매칭하셔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에 있는 그것들을 구독경제 사원에서 가신다 그러면 좀 더 괜찮은 거. 왜냐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구조들이 너무 많거든요. 안 그래도 이제 저기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구독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이걸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그러니까 시장의 물건을 구독으로 사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시는 그분들이 사이트를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네. 누구한테 선물할 때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네. 그런 거를 좀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그거 좋겠네요. 어려운 사람들한테 10,000원씩 이렇게 후원하듯이 물품을 후원하는 거예요. 네네네. 그 좋은 네. 아이디어십니다. 그렇죠. 네. 사실 저희 동작갑 지역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저희 뭐 성대시장이나 이런 데서 지금의 그 고민이 그대로 있거든요.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. 고사 직전에 있는 것을 또 활성화할 거냐고 또 똑같은 얘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먹거리 쪽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산품 이런 유출상품도 근데 사실 그런 대답을 못 들었거든요. 근데 정말 오늘 제가 오히려 정말 좋은 대답을 갖다가 듣게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주차난이 굉장히 주차. 네, 굉장히 좋고 예에서 온 손님들이 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. 주차를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으면은 좀 해주셨으면 맞아요. 이게 참 영원한 숙제입니다. 이게 그 평균 차 한 대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1억 들거든요. 예산이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좀 고충화한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선우 의원님이 요 근처 지역구신데 그 강선우 의원님 지역구 강서에서도 이 신형시장을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옆 동네에 사는 강선우입니다.
있습니다. 그 저희 지역에서도 신흥시장 굉장히 이용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이 배달하는 것도 신흥시장에서 배달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생활 살림을 사시더라고요. 근데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큰 시장이 세 군데 있는데 그중 어느 한 곳도 주차가 되는 곳이 없어요. 그래서 말씀들 막상 들어보면 이 시장에 물건도 좋고 또 가서 사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고 싶은데 이거 주차를 다른 데 하고 접근 가능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고 그 물건 거 들고 또 항상 걸어서 또 차 댕곳까지 와야 되니까 안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시장 물건도 좋고 다 좋은데 주차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결국은 또 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옆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한 곳에서 옆에 조그맣게 이제 또 땅을 마련을 해가지고 구청이랑 협업을 해서 거기 이제 지상 주차장을 올리고는 있는데 그것도 올린다고 해도 또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워낙 그 주차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참 큰 숙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을 어떻게 뭐 싸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접근 가능성이 또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건 정말 어느 동네나 다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모바일하고 카드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안 되는 데가 있어요. 도매시장이 이게 안 돼요. 아, 맞아요. 저기 가서 가락시장 뭐 네, 이런 말씀하시는 가면서, 거죠? 네, 도매시장이 전부 현금화예요. 그래서 아마 초기에 우리 카드 쓸 때 세액 공제를 많이 했죠. 확대했잖아. 네,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세액 공제나 이런 제도를 해서 그 사람들 카드를 쓰면 이득이 되게 인센티브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. 저희가 이제 일이 많아지잖아요. 이렇게 막 디지털 일도 하고 정부 일도 막 많이 갔다가 저희가 이제 하고 이러니까 진짜 일이 양이 엄청 많아요. 근데 사무직이 감당을 못해요. 예, 저희가 그리고 또 이 매니저라고 이렇게 디지털 매니저. 네, 네. 매니저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오시는데 일이 좀 숙달될만 알만하면 바뀌어요. 또 바뀌고. 이 디지털 매니저 제도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정부 지원은 3년입니다. 한 달에 300만 원.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보니까 디지털 매니저가 잘 운영이 되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이 매출이 최고 11배까지 차이 났다고요. 네. 이게 사실은 한 달에 300만 원이지만 이 300만 원이 11배를 갖고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분이 와서 열심히 그걸 잘 매니지를 해주시면.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저는 굉장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인력 양성 핵심입니다. 이게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요. 이거는. 굉장히 그 대기업 못지않은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정부 돈이 들어오는 거고 계획도 시장에 공용 돈이 들어오는 거라서 두뇌 싸움도 좋아야 되지만 사업 계획도 좋아야 되는 그렇죠.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정말 마케팅도 해야 되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디지털 전환하면은 디지털 관련된 일들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못하세요. 디지털 매니저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지금 생긴 지 한 2년 조금 더 지났잖아요. 그러니까 초기 단계예요. 그러니까 초기 단계니까 지금 한번 좀 점검할 때가 됐어요.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,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, 더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잘 알겠고 또 이게 청년 일자리 플러스 또 그 은퇴하신 분들의 그 경험을 좀 활용하는 거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액공제를 좀 더 많이 해주자 전통시장에서 하는 경우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인식 이사님께서 디지털 어렵다. 이거 쉽다는 분 많지 않습니다. 젊은이들 말고는 다들 어려워합니다. 익숙해지는 시간.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까지 기다리자니 너무 기술이 많이 빨리 변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로 정부가 앞으로 5년 이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이
정말 그 우리 소상공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그 소비자들의 그 하루의 그 삶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,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고,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데, 함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또 이렇게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그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, 또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서 무엇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, 또 상인분들 말씀,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아, 이게 요런 게 부족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고,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. 의원님들도 그러셨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